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네, 강한영님, 손수호 변호사 열일하고 계시네요. 이런 뭐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코너가 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찰도 지금 수사 중인 거니까 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자살입니다. 예, 자살이니까요. 뭐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의심하지는 말 않되 꼼꼼하게 조사해달라, 수사해달라, 이 당부를 드립니다. 뭐 크린넷에 관해서도 최호유님, 허재호님, 남성남님 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또 그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는 대안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하지만 댓글을 폐지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기자. 댓글을 꼼꼼히 읽으십니까? 보통 기사 써놓고 윗부분은 몇 개 정도는 보죠. 다 읽지는 못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 윗부분을 몇 개 정도 읽는데 대부분 윗부분이 추천 순대로 배열이 되니까 좋아요 많이 눌린 거. 어쨌건 그걸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이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네,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를, 물론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은 댓글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조작의 의미,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없어야죠.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매크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란 건 없대요. 다만 매크로가 돌아가면 그걸 볼 수는 있답니다. 잡아낼 수는 있답니다. 감지는 가능하답니다. 그럼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예. 뭐 소문도 조작하는데요. 뭐든지 뭐 합니다만 다양성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 우리가 알아서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안목을 키우자. 네. 하지만 지금 이 포털사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와이뉴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네, 판문점에서 열리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남측 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예. 전 세계의 이목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몰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왜 판문점으로 잡았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판문점. 네. 처음부터 판문점은 아니었다면서 여러 개가 논의가 됐다면서요. 이제 우리 측과 남측이 지난번에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에 특삽 이제 파견을 갔었잖아요. 갔었죠. 방북에서 이제 그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우리 쪽은 세 가지 안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세 가지 안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서울. 예, 두 번째는 제주도를 제안했던 것으로. 제주도도 있었군요. 세 번째가 판문점으로 하되 남측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 핀란드에서 열렸던 남북미 그 1.5트랙 반민 반관 회동이 있었죠. 여기에 참석했던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정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의 한 수다. 아니 뭐 서울로 아주 들어오거나 평화의 섬 제주도까지 쭉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판문점이 신의 한 수입니까? 우리는 서울을 희망하지만 북에서는 오기 어렵고 그 이유가 뭐 지난번 뭐 항의 시위도 있고 이런 문제도 보안 있잖아요. 문제 때문에. 또 제주는 좀 거리가 멀고 좀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판문점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남측에서 열린다는 걸 상징하는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더니 북한이 흔쾌히 받아들였대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사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판문점을 기피해 왔습니다. 왜요? 판문점이 유엔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라는 걸 엿볼 수 있죠. 그러네요. 북측에서는 처음에는 평양을 제안했던 이번에도 평양으로 오시오. 예. 그렇지만 1차, 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는데 3차 정상회담까지 평양에서 간다면은 북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 세 번째까지 우리가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였고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은 민족 분단의 상징, 그 아픔의 현장으로 남아 있는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매듭을 푸는 첫 출발을 그곳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북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찡하네요. 네. 민족 분단의 상징, 분단이 시작됐던 그 지점, 그 지점에서 만납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여기서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이 열리는 거니까 장소에 대한 예.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판문점은 서울에서 62km, 개성에서는 1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해방 이전 행정구역은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널문리였습니다. 이 널문이 한자로 표기하면은 판문이 되는 것이고요. 널문. 예. 너에다 리을 받침 널문. 널문이 되고 여기에 주막이 있던 자리가 점이 돼서 판문점이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정의용 실장은 지난 3월 평양을 다녀온 뒤에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라면서 그간 2차례 남북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네. 이번 3차 남북회담이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장소의 상징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선택이 됐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판문점으로 선택된 다른 이유들도 또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회담 외에도 부대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온다 그러면 어디도 뭐 남산도 좀 구경해야 될 거고 뭐 어디 갈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방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되죠. 경호 문제 다룰 수 있죠. 판문점에서는 일단 의장대 사열 외에는 만찬 외에는 아직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회담 의지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2차 정상회담을 보면은 부대 행사가 꽤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이고 상징성이 컸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회담에 좀 집중하자 이런 차원일 수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장소가 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판문점이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성 아까 설명한 그 상징성을 세계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요. 그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이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언젠가는 올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수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건을 푸는 의미도 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로드맵의 한 단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평화 로드맵하고 판문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에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평화 로드맵의 한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 공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 지난 14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군사 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으면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회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4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로드맵의 한 단계다. 판문점이 선택된 네 번째 이유는 그럼 뭡니까? 1차와 2차 정상회담에서 다음 정상회담은 남측에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5항 아래에 이제 부가 설명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문항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해 준 거예요. 14 남북 정상선언 8항에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담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당시 다음에는 남쪽으로 오라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든 서울이든 제주든 어쨌든 이번에는 남쪽이었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 판문점 정상회담이 과연 정례화도 될 수 있을까? 이것 좀 짧게 예측 가능해요?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들의 관심사안이다. 이번에 아마 의제가 고민하는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실무적인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